네, 그런가 하면 사랑제일교회 측이 교인들에게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요? 네, 경찰에서 지난달에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확보한 자료를 보니까 글쎄요, 저희가 그동안 사랑제일교회가 주장해왔던 네. 우리는 전혀 광화문 집회에 독려하거나 참석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그랬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7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 교회 측에서 보낸 집회 참석 메시지 목록과 명단을 봤더니 예. 모두 126만 명에게 대량 문자 발송 시스템을 통해서 11차례에 걸쳐서 문자를 보냈어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1,386만 건이니까요. 엄청난 거고요. 예. 계속 독려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사랑제일교회가 이 집회를 주도한 게 아니냐. 네. 이 인원을 동원해서 너무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냐. 아하. 이런 저희가 관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집회 주체가 아니라고 강조해 왔고 정광훈 목사도 광화문 그 광복절 당일 집회에 참석해서 저희 교회는 이 자리에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하. 근데 그게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문제는 손소 변호사. 네. 이미 8.15 집회 이전에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들, 확진자들이 나왔고요. 그 확진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가 격리 대상 아니었습니까? 잠재적인 그런 뭐 감염 우려자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분들에게까지 전부 집회 나와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일단 사랑제일교회 측은 한 언론사의 이 질문에 대해서 네. 뭐 그런 일 없다, 모르는 일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게 8.15 집회 직전에 이미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늘었고요, 급증했고, 예, 그렇죠. 그래서 8월 14일에 이미 뭐 정광훈 목사 등을 포함해서 뭐 4천 명을 넘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가격리 통보가 도달했죠. 예, 예. 그런데 그 중에서 40%에 달하는 1,600여 명에게 집회 참석하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혹시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집회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어허. 결국 이 방역 당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일부러 방해하고 고의적으로. 방역 당국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한 거 아니냐.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사랑제일교회 또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포함해서 약 2,000명 정도가 확진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문자 메시지 발송 등으로 인해서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이건 감염병 예방법 등에 의해서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 민사적인 부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네.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뭐 예. 재판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또 그 외 형사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범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어허. 물론 그 8.15 집회가 이제 집시법에서 말하는 뭐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집회와 시위이기 때문에 금지된 사항이었다면 네. 이게 그 참석을 뭐 선전하고 선동하는 것 자체가 집시법 위반이라 네. 별도의 형사 범죄가 되지만 적어도 그 당시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하. 그렇다면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참여를 독려하고 또 참여한 후에는 또 뭐 도주라든지 또는 잠적을 이렇게 유도한 경우라면 네. 이런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서 공무집행 방해의 어떤 그 위력 행사 아니겠느냐라고 아하. 하는 의문도 생기거든요. 네네. 물론 이 부분은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만 네. 최대한 우리 법상 처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